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에피소드 진행을 맡은 셜록의 이명선이고요. 제 맞은편에는 매력녀 경향의 이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야 뭐 항상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죠? 우리가 다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다상담이라고 해야 되죠. 모든 다상담. 주제 상관없이 다 상담하는 네. 거. 그래서 제 인력풀을 모두 동원하여 오. 상담을 하겠다며 네네. 고민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재밌다. 재밌다 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 이 네. 고충을 이 사연을 듣고 한번 풀어보자. 네네네. 그렇게 결심하고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읽어볼까요? 명선님이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29의 여자입니다. 이 무역회사에는 재작년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로 위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팀은 따로 없고요. 저와 연차가 얼마 차이 안 나는 여자 후배 2명, 그리고 여자 상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 여자 상사가 대표 겸 상사인 거죠.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서로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분위기가 늘 있어서 힘들긴 했었는데요. 요새는 그 상사가 너무 제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자책도 하고 야근도 하면서 노력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노트북 전원이 갑자기 꺼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고 탕비실에서 종이컵이 쓰러져도 이놈의 회사는 제대로 된 게 없어 하면서 저희 기를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간단한 결제를 하려고 해도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움켜쥐어야 할 정도로 손을 벌벌 떨곤 합니다. 그러던 중 본인도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한 번은 우리를 보고 금요일 저녁에 먼저 퇴근하라고 하더니만 장문의 편지를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다시는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불만 가득한 표정을 늘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앙금 같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요. 과연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하니 퇴사하고 이직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잘 풀고 다닐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충이 느껴지죠? 네. 정말 노답입니다. 듣기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대했다고 했으니까 디테일이 많을 거예요. 다 얘기는 못했어도. 아니 이 사연 보면은 뭐 노트북 전원이 갑자기 꺼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훨씬 셌겠죠. 그러니까 시즌 1에서는 이제 저랑 김유랑 기자 있을 땐 누구 한 명이 이걸 읽으면 상대방이 그 해줬거든요. 그렇게 할 걸. 예인 너가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노트북 전원 갑자기 꺼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러면서 엄청 신경질적인 그런 걸로 막 연기는 못하네. 연기 막 해줬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해봐야 되겠네. 네, 근데 여튼 진짜 신경과 짜증에 가득 찬 그런 상사 유형인 것 같네요. 근데 이거 다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나요? 이 정도는? 상사?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사. 선생님 중에서도 이랬었어. 난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 첫 학창 시절에 진짜. 자기 감정 제어 못하고 맞아. 이상한 군소리하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이런 유형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방금 이제 오기 전에 저희 후배 한 명과 짧게 차를 마시고 왔는데 네. 제가 그 후배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약간 들으면서 반성을 해보는. 같이 일할 때요? 원래 기자들은 함께 이렇게 팀하는 일이 없잖아요. 일할 때는 아닌데 혹시나 내가 이런 상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약간 지금 막 들으면서 반성을 해보는. 네. 근데 저는 이게 셜록이 3번째 조직이니까 앞에 2번의 조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그 출판사 다녔었을 때 그 규모가 워낙 작아가지고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사생활을 공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딱히 없으니까 회의도 잦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누군가 조금 걸리는 상사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풀어요. 정말로. 맞아. 여러 사람한테 조직이 영향을 작으면 그리고 특히 나와 그 상사 사이에 완충이 돼줄 만한 허리 연차가 없으면 그렇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해야 될 게 저는 이게 거의 저의 인턴을 빼면 첫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회사 욕을 할 때면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대한 어떤
고민 상담할 때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저의 체험이 절대 아니며 저희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듣고 뭐 느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쵸? 그랬는데 지금 근데 이게 건가요? 누군가의 저희 회사 구성원의 그 특정 구성원에 대한 뒷담화로 해석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깡이 세지도 않고. 근데 이행 기자가 인턴을 좀 했잖아요. 그 인턴이 저의 모든 경험에 그런. 그렇죠. 네. 그 앞에 2번인가? 뭐 앞에 한 번 했는데 번인가요? 거기가 정말 모든 순학질 사례 다 모아놓은 것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네, 뭐 저도 앞에 다녔던 2개 회사가 주로 그럴 것 그쵸. 같고. 셜록은 좀 특이해요. 그 조직 굉장히 작긴 한데 우선 노터치고 출근을 안 하고 완전 방임. 볼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정말 예외. 지금 기자가 명선님까지 해서 4명 아닌가요? 사장님까지 네, 하면? 그렇죠. 사장 포함해서 기자가 4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선에 여러 변호사님이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여자 상사여서 좀 영향이 더 큰 건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남녀 얘기를 좀 생각해봤는데 여튼 그 여자 상사분들 중에 이런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감정을 회사 와서 나누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쁠 거면 나쁘고 차라리 다정할 거면 다정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도 보면은 이런 장문의 편지를 쓴 게 사실은 좀 착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배를 하고 밉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도 나누고 자꾸 이제 막 가족처럼 지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막 짜증을 낼 때는 사실은 난 상사니까 짜증 좀 내도 돼. 이런 마음이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왜 감정을 뭐 나누려고 할까 저도 뭐 그렇지만 맞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둘 다 감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 선후배랑 되게 이제 술자리도 많이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좀 이런 유형이 되게 힘든 상사죠. 그렇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대표 겸 상사니까 연차가 엄청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아마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크겠죠. 나이대라도 비슷하면은 좀 문화가 비슷하니까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그 예전에 드라마 있지 않았나요? 막대먹은 제가 영애씨라고? 거의 엄청 좋아하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즌 10 한 5, 15, 16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막대먹은 막대먹은 16까지 나왔어요? 네, 되게 완전 레전설. 15까지 안 나왔나? 아무튼 근데 거기 드라마가 딱 이런 경우예요. 거기는 이제 디자인에서 간판이나 아니면 그 팜플렛 디자인에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인데 근데 거기 이제 대머리 독수리로 그 불리는 사장님이 한 명 있고 그 거기 한 4-5명 정도인 거예요. 거기 조직원이요? 네. 인턴이 한 명 꼭 껴있고 그래가지고 뭐 영업직 2명, 디자인 1명이나 2명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남자 상사가 끊임없이 이 사람을 계속 침묵의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는 가족이야. 뭐 그 모든 조직원을 아니면 영애 씨를? 영애 씨 포함해서. 그 아름다운 상사인가? 아름다운 무슨 그런 회사 이름이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데인데 계속 막 영애 씨 결혼에도 간섭을 하고 막 뭐 거기서 영애 씨도 물론 또 사내 연애를 했다가 뭐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진짜 막 지저분하고 막 끈적끈적한 관계거든요. 막 서로 집들이 막 하고 막 뭐 너무 진짜 사생활 침해가 심한 집단인데 여기서 영애 씨가 또 노처녀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영애 씨의 그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간섭도 하고 약간의 썸도 타려고 썸도 하고 타고 그래서 그걸 또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막 이제 사내 커플이었다 헤어졌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새 남자친구 데려오면 막 사내 그 사람 중 한 명이 영애 씨 그때 뭐 그 사람은 어쩌고 막 이런 말을 던지고 막 진짜 막 너무 막 싫거든요. 그 침묵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것 중에 뭐 따뜻한 감성도 넣고 이러는데 여튼 소규모 회사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가능한 그런 행태라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마음 나눌 수 있는 한 명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얘기니까 막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렇게 연차가 차이 많이 나는 사람하고는 별로 마음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뭐 위아래 한두 연차는 몰라도 뭐 이 사례로 보면은
제가 우리 회사 이제 사장님하고 막 친목을 다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그렇죠. 원래 얼굴도 잘 못 이게 뵙는. 사장이랑 또 상사가 다른 게 상사는 위에 보여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또 뭔가 결정이 달라지는데 그쵸. 이 사장은 이 대표는 계속 머릿속에 돈으로 보일 거예요. 돈 계산이며 맞아. 보면 무슨 결과물들이. 그쵸. 그래서 휴일이 많네. 그러면서 애들이 잘 쉬었나 모르겠네. 하면서 약간 좀 안 입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영애씨에서도 그러거든요. 놀고 있으면은 뭐 바로 얘기해요. 제일 아래 직원한테 뭐 이것들아 뭐 우리 회사 뭐 요번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놀고 있어 이러면서 쪼는데 약간 그런 식인 거잖아요. 진짜 그 소규모 회사는 좀 그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우리라면 이런 가정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일단 이 가정이 힘든 게 저는 처음부터 좀 보통이 아닌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승질이 개 더럽다 막 이렇게 그거 비슷한 거죠. 다 물어버린다. 학창 시절에 반장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줄타기 같은 거를 좀 해봤고 이렇게 체화된 것 같아요. 그 기술이. 그래서 처음에 막 그냥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좀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숨기고 있다가 분위기 보고 저를 드러내는 편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는 저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 성향이. 이혜인 씨는 어떤가요? 근데 명선님은 딱 봐도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것 같고 사실 목소리만 그런데 네, 사람들이 막 크게 얕보는 타입이 아닌데 저는 또 이제 그 호구의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터득을 한 건데 여튼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좀 깊이 들어오려고 하고 뭐 감정적으로 얽히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되게 개인주의적인 인간이다 이런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관계 설정이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되게 감정적이고 사람들 아무한테나 친한 척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약간 공과 사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원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적으로 되면은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일 얘기만 하는 척을 하는 거죠. 막 갑자기 단호한 척. 근데 그게 척으로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귀여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되게 웃으면서 계속 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 이미 악화됐지만 저는 장문의 메일을 보낼 것 같아요. 저도 뭐 대표님 비슷한 방식으로. 대표님 저도 대표님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게 중요하죠. 꼭 서두에 그게 들어가야 돼. 막 너무 이 회사에 들어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제 적성과도 잘 맞는 일을 해서 뭐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깔고 하지만 이러면서 업무 지시 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뭐 조금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부분은 좀 일을 할 때 저에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존경하고 뭐 이렇게 일적으로 잘 대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싫어한다 이거를 확실히 좀 알리는 게 그런데 진짜 최후의 수단이죠. 퇴사 직전. 근데 아마 이 지금 사연 준 친구도 몇 번 겪다 보면은 되게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처음에 대학 가서도 뭐 비슷하게 뭐 선배를 대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거든요.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근데 몇 번 다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분도 이제 상사랑 지금 워낙 규모가 작아가지고 어렵지만 여기서 뭐 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경험이 되게 귀하게 쓰일 겁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 아마 첫 직장이겠죠. 29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인턴할 때 그 선배들이 하는 말 한마디 다 신경 썼거든요. 저건 무슨 의미일까? 맞아. 조금 지적해도 막 쫄고. 근데 조금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언론계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게 너무 군기가 심하니까 진짜 제가 그래서 수습 때 우리 쓰던 말 중에 이거 적절한 방송 용어는 아닌데 가라군기라고 나는 절대 군기가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으로 무시하고 중요하죠. 있는데 네 선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쫀척 쫀티.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도 표정 관리해야 돼. 명선아 표정 관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진짜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우면 쫀척을 하면은 그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솔직히 저는
이제 저의 아주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사람이 미국식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그 상사까지도 되게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거 자체를 굉장히 버릇없게 생각하고 맞아.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혼난 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이것도 약간 인턴 시절 얘기라고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께서는 네. 너는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실제로 제가 엄청 쫄잖아요. 네. 엄청 쫄고 저는 진짜 완전 호구에 누가 봐도 저를 만만히 보는데 그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저기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쫀쫀하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술을 해도. 많이 먹고 너는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얘기해. 나는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내일부터 힐을 안 신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엄청 그리고 제가 그 실수 가장 많이 한 거. 이게 직장에서는 칭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윗사람한테 칭찬하는 거는 이것도 시즌 1에서 한 얘기인데 네. 칭찬은 권력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뭐 위에 분이 이제 뭐 부장님이 명선 언님한테 네. 이명선 씨 요즘은 진짜 이뻐졌어. 얼굴 피었나 봐. 네. 뭐 완전 살 빠지고 엄청 예뻐졌는데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 어느 날 사무실 들어가면서 부장님한테 이러는 거야. 부장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완전 뭐 살 빠지고 그러네. 맵시가 좋아지셨는데. 비아냥 같네. 되게 비아냥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그 칭찬도 적시 맞아. 뭐라 해야 되지? 단어를 잘 써야 되네요. 잘 써야 돼요. 오늘 되게 유달리 멋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요. 해도 넥타이가 진짜 항상 멋있습니다. 이 정도로 멋있으십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맞아, 그러네. 그 이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듯이 뭐 요즘 살 빠지셨나 봐요. 운동 다니시나? 뭐 퇴근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시나 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가능하죠. 역으로. 그러니까 큰일 나죠. 역으로 가능하죠. 이명선 씨 요즘 좀 일 편한가 봐.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히 위에다 요즘 좀 일 좀 하실 만한가 봐요. 막 되게 날씬해지셨는데 막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왜 내가 칭찬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칭찬이 왜 결례일까? 이 생각을 한동안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한국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쵸? 직장인으로. 그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명성 씨는 항상 표정이 좋아. 만날 때마다 웃는 표정이라 내가 보는 내가 기분 다 좋아져. 이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부장님은 항상 웃는 상이세요. 진짜 부장님만 보면 기분 너무 좋아져. 그럼 내가 허구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겠네. 뭐지 얘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 없나요? 사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사전? 때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뭐 이렇게까지 정신 나간 칭찬을 한 사람 없겠지만 윗사람한테 함부로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부는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입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그쵸. 처음에. 적당히 선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거 아닌데 저처럼 태생이 뭐 평등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장착되지 마인드가 좀 조직생활 마인드가 아닌 사람은 무조건 쫀척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실수를 초반에 많이 했죠. 저도 웬만하면 넘기거든요. 근데 넘기다가 폭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쭉 넘기다가 폭발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편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거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생겨서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해요. 그게 후배든 선배든 간에. 그리고서 일을 해결하고 그냥 맥주 한잔 하러 가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편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폭발하기 직전에 조금씩 분명하게 의사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직장생활의 가장 고급 스킬인데 저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엔 씨랑 저랑은 노답인 게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욕하다가도 그러니까 풀어지면은 또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싶다가도 또 잘 지내다가 또 막 마음 상하고 이거 반복하더라고요. 그쵸. 거리 두자고 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거리를 못 둬. 우리는 안 돼요. 회사에서 친목질하고 사실 그게 다 우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 되게 즐겁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훨씬 심했거든요. 근데 김여랑 기자가 저한테 항상 그런 걸 약간 일침을 가해줬어요. 이혜인의 오지랖 또 이러면서 사서 고생 뭐 이런 식으로.
김열한 기자가 진짜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진짜 갑입니다. 회사 네. 생활에. 김열한은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침묵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확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도 너무 좋거든요. 막 네. 관심 가지고 싶고 막 오지랖 네네네. 되게 부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제어를 항상 열심히 하고 막 되게 어떤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되게 도가 지나친 상사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거를 되게 제 나름의 성찰을 하고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엄청 친한 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밥 사주세요 이런 거 진짜 잘하고. 저도 그래요. 비슷하네요. 네. 진짜. 제가 그러니까 모두에게 아부하는 거 아닌데 제가 한번 좋아한다 싶으면은 엄청 쫄쫄쫄 따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그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게 좀 분명한 편이에요. 저도. 분명한 편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굳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부딪히진 않지만. 맞아, 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적당히 아부도 하고 싫어도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무 친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되게 안 나중에. 좋아요. 회사 생활에 엄청 안 좋은 성격입니다. 계획과죠, 계획과. 계획과. 좋으면 꼬리 흔들고. 너무 막. 그게 다 티나니까. 맞아, 진짜. 근데 이 상사는 왜 그럴까 좀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 상사.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이 소규모 회사를 꾸려 나가는데 이 아주 그냥 연차가 어린 사람들을 뽑은 거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르치면서 맞아요. 적은 비용으로 좀 회사를 꾸려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참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 이게 되게 최근에 아주 대기업 빼고서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게 우리 회사도 허리 연차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조금 규모가 진짜 큰데 빼고서는 허리 연차가 다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진짜 초소형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소기업 중에 많은 곳이 팀원이 되게 적을걸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대표는 미움받기 싫은 거예요. 미움받기 싫고.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본인도 폭발해가지고 그 지경이 된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꼴 보기 싫다 이러면 퇴사시켜 버리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이 아마 사연 주신 분이 일도 잘하고 마음에 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계속 나누고 싶어 하면서 또 짜증은 짜증대로 내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사가 조금만 되게 괜찮은 사람이면은 되게 애정을 갖고 다닐 사람이에요. 엄청 열심히 일할 사람이에요. 왜 이런 종류의 사람한테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좀 아쉬워요. 내가 상사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거든요. 만약 아쉬우면은 야 오늘 그냥 4시쯤 업무 접고 나가서 술이나 먹자 해서 애들 좀 기분도 풀어주면서 근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분명히 바뀔 거예요. 맞아, 입사한 지 맞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그릇이 작은 사람이죠. 뭐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이 굳이 부하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뭐 나랑 대등하게 일하는 동료라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이렇게 뭐 껌껌이 짜증을 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솔직히 자기가 알든 모르든 윗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계속 화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되게 친한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도인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도인이 이런 만약에 상사를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만약에 노트북에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 그리고 막 짜증 낸다. 그러면 가서 노트북아 넌 나처럼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 기분을 풀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럴 만한 배포는 그 배포가 힘들 되게 것 같고.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포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이게 좀 대응하기가 애매하네요. 저는 저의 남편이 저의 그 직장 그 생활의 롤모델이거든요. 네. 되게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아부는 안 하되 항상 모든 사람한테 되게 예의를 갖추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부를 좋아하는 형태의 상사 아마 싫어할 것 같은데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뭔가를 거절해도 그게 나쁜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물어보는데 저 남편의 조언은 항상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러게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랬지 모든 것에.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일은 일이야. 네, 그 얘기를 꼭 해요. 직장이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마 싫어할 텐데 왜냐하면 저보고 팟캐스트에서 뭐 내 욕하지 마라 막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인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안 들었으니까 욕한다 생각하지 이러니까
뭐 아무튼 내 욕하지 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담한 거? 드라이한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혜인 기자 같은 상사 좋을 것 같은데. 저요? 왜냐면 조금만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냐? 네. 이러면서 야 밥이나 먹자. 저는 너무 후배한테도 좀 찝적대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엄청 저를 막 되게 이렇게 아무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후배가 많겠네요 이제는. 후배가 벌써 5기수, 6기수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뽑았잖아요. 또. 네, 이제 진짜 선배잖아요. 그래서 물론 위에 분들이 보면 뭐 뿅아리끼리 뭐 하는 짓이냐 싶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함부로 막 친한 척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한두 기수 낮은 사람들 중에 말 놓는 그 후배들도 있거든요. 언론사 원래 보통 맞아. 윗선배들이 반말 쓰고 아래 존댓말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말을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막 막말하고 그래요. 그런 후배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여섯 기수가 차이 나는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경계해야 돼요. 부러운 유형의 직장인을 제가 또 생각해봤는데 김열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김열환 진짜 갑입니다. 김열환 기자. 김열환 웃는 낯으로 신음소리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혀 싫지가 않아요. 그거를. 제가 김열환에게 항상 부럽다 느낀 게 이거였는데 김열환이랑 저랑 같은 출입처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회사로 출근을 안 하고 본인이 담당한 그런 어떤 영역의 기자실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시청 기자실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이제 보통 밥을 먹고 차를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일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사주시는 분은 항상 차까지 같이 사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밥도 되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저는 항상 차가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 되게 밥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위에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김열환과 저랑 둘 다 소화불량 같은 거를 좀 시달리고 있었는데 김열환은 항상 되게 웃는 낯으로 끝까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걸 진짜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하는구만. 저는 항상 꾸역꾸역 뭔가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거절하면 보통 그래도 시켜. 뭐 한 모금이라도 마셔. 시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김열환은 끝까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걸 잘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김열환 기자가 진짜 디저트로 커피 같은 거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안 마셔요. 왜냐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나 마시는 걸 예의로 적당히 정도 맞춰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열환은 그 선을 되게 잘 긋더라고요. 배워야 될 점입니다. 진짜 나도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진짜 거는. 짱이에요. 되게 그리고 막 그 자기 목소리가 그 약간 되게 목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목소리 그렇죠, 자체가 고급지잖아요.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기라는 걸 자기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해요? 우리 동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열환이 무슨 막 그 선배한테 약간 거절의 멘트인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막 그 자리를 떠나서 김열환이도 있을 때 와 말하는 내용은 너무 네 가지가 없는데 되게 예의 바르게 들린다고. 그래서 그거 알아요? 우리 첫 방송 김열환 기자가 들은 거 알아요? 그래요? 뭐래요? 잘 들었어. 그러더라고. 이것도 분명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사귄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김열환 사람 자체가 너무 예의가 있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그게 내용이 버릇없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코워커예요. 맞아요. 진짜 일하면 너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도 그렇고 그쵸. 군더더기가 없죠. 군더더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가? 싫은 거는 싫다고 딱 말을 해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고 웃기네.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뭐 이제 뭐 그때 카톡 와가지고 이제 뭐 계속 들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업로드 계속 되는 거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꿀잼이겠다고 막 이런 막 흐흐 이런 막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업로드되면 물어봐야 되겠다. 자기 얘기에 또 싫어하려나? 근데 김열환에게는 뭐 초상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 항상 대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맞다. 김열환한테 얘기했어요. 너의 고민을 달라. 내가 너의 고민을 특별히 다루겠다. 우리가 스페셜로. 그렇게 얘기를 해뒀죠. 너무
그런 중심 인물처럼 또 다뤄지는 건 좀 별론데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네. 어찌됐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지금 거의 퇴사에 네, 저는 솔직히 퇴사가 답이라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람은 잘 안 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적당히 있다가 다른 곳에 기회 나면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바닥을 내가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무역회사. 먹고 사는 문제라서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직이 조그만 데다가 그 조그만 조직에서 그 연차 낮은 사람 고용할 때는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돈 때문이고 근로 조건이 좋지 않고 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크게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되게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평판 때문에 이 여기가 만약에 작다면 나아바리가 이 무역회사 이 무역 쪽이 잘 나가야 됩니다. 진짜 이 일 때문에 나간다는 이미지를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해서 맞아. 근데 저도 그거 진짜 못하긴 하는데 굉장히 끝까지 너무 여기서 배워서 고마웠습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막 입에 발린 멘트를 하면서 나가는 게 맞아요. 입에 발린 말인 걸 알지만 하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좁아서 세상이 맞아요. 다시 만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진짜. 이 업계를 옮기지 않는 한. 맞아요. 진짜. 그것도 좀 해주고 싶죠. 네. 그 퇴사 전까지는 다녀야 되니까 그쵸.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걸 멘탈 클리닉에서 한번 다뤄보죠. 네. 자, 이제 이분의 멘탈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드려야 되는지 멘탈 클리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혜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내 멘탈이 지금 완전히 다 탈탈 털렸어. 제가 앞가림을 진짜 못하기 때문에 진짜 표정에 다 티가 나고 막 되게 꽁해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저는 일을 대충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충 할 수 없겠죠? 이렇게 그 대표가 다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렇게 작은데. 그래서 회사 밖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저는 일단 모든 방법을 제가 막 운동도 해보고 막 기타도 배우고 별짓 다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걷기가 진짜 짱입니다. 맞아요. 저도 산책 강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그쵸. 혼자서 한 10분 15분 정도라도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렇죠. 이게 식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걷고 뭐 그 걷는 게 뭐 러닝머신을 걸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음악 들으면서 계속 거리를 걷는다거나 그렇게 그 좀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그래서 저는 출근길 퇴근길에 막 걸어 다니는 거 특히 퇴근길에 한 1시간 넘게 걷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 많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되게 오랜 친구들하고 그 와인을 먹으면서 막 수다를 떨었는데 엄청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여행, 뭐 강릉 같은 데 가서 뭐 와인 이런 거 마시면서 그냥 폭풍 수다를 계속.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가장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임시방편으로 그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줄이 없으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 걸 딱 끼고 한쪽만 끼고 중간중간에 차분하게 음악을 들으시든 ASMR을 들으시든 간에 좀 중간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 쉽니다 이렇게 티를 안 내는 방법으로 음악이 제일 낫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한 건데 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극한이 있을 때 전 출근해서 메모장에다가 그런 글귀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저 최근에 뭐 읽는 게 있는데 너무 남한테 잘해주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데. 그래요? 그게 베스트셀러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 불쌍하다 정말. 그러니까 남한테 제목이 뭐 남이 필요로 안 하는데 너무 많이 잘해주지 마라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자 그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건데. 뭐 그런 약간 소심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 쓴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심리학 뭐 위안서 이런 거거든요. 약간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좀 저는 도움이 나름 많이 되는 그 글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뭐 좀 드라이하게 대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좀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 인상적인 거를
적어놓습니다. 적어놨다가 이제 뭐 딱 출근하자마자 막 되게 막 너무 싫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상태잖아요. 막 특히 월요일에. 네, 막 미칠 것 같고 막 네. 이 상사 나한테 짜증 안 냈지만 그 짜증을 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미 막 그렇죠. 내가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블로그에 이제 그 책을 검색해 보면 그 이제 선구자들이 그 책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 줄 만한 글귀 같은 거를 메모장에 쭉 적어놔요. 메모장에 쭉 적고 막 터질 것 같을 때 그거 한번 읽는 거예요. 아, 약간 네. 참으린 3번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뭐 막 감정을 폭발하지 말고 뭐 나중에 조용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한번 읽어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적어놓고 그 일종의 어떤 그냥 워워 이거를 계속 상기해주는 그런 거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이게 팟캐스트가 도서랑 영화 카테고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서나 영화 무엇이 좋을까? 우리가 급하게 또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밀고 있는 영드, 오피스 이거를 진짜 강추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 나는? 이건 진짜 레전설입니다. 그 영드계 레전설인데 그 명선님은 보면 엄청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봐야 되겠어요. 이게 그 낙대 먹은 영애 씨가 다큐 형식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한 번도 안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속마음 인터뷰하고 그 옛날 예능 프로 짝처럼 네네네. 그런 식으로 사무실을 관찰하는 어떤 다큐 형식으로 그 구성을 한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작은 그 용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인쇄 용지 영업하는 그 영업부예요. 미국인지 오피스? 영국인지 미드다. 근데 미드예요? 영국이 원래 원작이고 영드가 그것도 이제 뭐 미드 오마주로 하여 만든 그래서 건가요? 미드인데 그 이제 막 진짜 짜증나는 타입의 상사나 동료가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입사 전에 봤을 때는 드라마라고만 생각하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적 설정 과장이다 했는데 회사 생활 오래 하니까 이게 다 사실을 기반한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고 진짜 이상한 상사가 막 나오거든요. 동료도 그렇고. 그래서 막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진짜 이상해. 막 너무 어이없어 코미디 프로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리얼이었어. 네, 가끔씩 회사 비롯해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이건 미드 오피스다. 그렇죠. 이건 지금 내가 오피스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짜증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미생도 그렇잖아요. 미생이 되게 짜증나는 맞아요. 상사들 보면은 다 있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되게 미생 한참 유행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상사들이 다 자기 오과장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다 마부장이라고. 맞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오피스 한번 보시면 좀 이렇게 진짜 짜증나는데 웃긴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이군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게 시즌 1을 꼭 참고 봐야 되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왜 꼭 참아야 돼요? 시즌 1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이 생소하고 형식이 생소하니까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진짜 되게 과장돼 있어요. 상사가.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상사 다 있어라고 하면서 꼭 참고 봐야 되는데 이제 1을 보면서 그 등장인물들에게 친숙해지고 스토리 라인을 이 방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물이 쭉 가는군요. 네, 일단 거기서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정도지. 그쵸. 그 인물이 그대로 가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즌쯤 볼 때는 엄청 울었어요. 약간 되게 뭉클해요. 그게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 발전하는 거랑 똑같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거기 나오는 그 약간 성장하는 느낌인가요?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 오피스에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구성원으로. 엄청 재밌어요. 거의 제가 뭐 그 모든 영화, 드라마 다 통틀어서 한 개만 꼽아라 하면 꼽을 정도로 너무 강추하는. 저도 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여유 나면은. 근데 명선님은 요즘 스트레스 받을 그런 요인이 없어가지고. 회사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데 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스트레스 처음 느껴보는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럼 그 전에 안 느꼈습니까? 그 전에는 뭐 계속 그냥 해치우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퇴근하고 발 씻고 자자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스트레스라. 그런 굉장히 보람 있는 스트레스네요. 듣고 계시죠? 사장님 듣고 계시죠? 사장님 듣고 계시죠? 말 더듬고 있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 주에 이따 봐요. 안녕. 네.